식품 속에 영양소가 줄었다. 당뇨병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시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유전성이 강하다는 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유전으로 발병한 확률은 1.2배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습관이 더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뇨병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걸릴 위험이 있는 질환이다. 에너지 원인인 3대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이 이루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어느 한 영양소로도 부족하면 균형이 무너지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그런데 왜 몸에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었을까? 당뇨병 환자에게 그 균형이 왜 안 될까? 가장 큰 이유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공업이 발전하고 음식 문화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정밀기로 공기를 찍고 곱게 벗겨내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고 쌀과 밀알의 껍질에 있는 영양소를 도정으로 제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정하기 전의 쌀과 밀의 표면에는 칼륨, 마그네슘, 인, 철, 아연, 그리와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 B1, B6, 또 비타민 E, 나이아신, 엽산, 판토텐산 등의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다.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꿀 때 필요한 영양소인데 정밀기로 깎아냈으니 안타깝게도 섭취할 길이 없다. 또한 비타민, 미네랄이 부고가 되어야 할 채소류도 화학비료 사용 등의 영향으로 영양소를 많이 잃어버렸다. 전쟁이 끝난 후부터 퇴비, 거름과 같은 천연비료의 사용이 줄고 질소비료, 인산비료의 사용이 늘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재배 방법도 변화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채소를 생산하다 보니 시장에는 크고 겉모양이 좋은 생선물이 넘쳐나지만은 그 대가로 재배 과정에서 채소의 영양소는 줄어들었다. 한때 일본에는 에도병이 유행했었다. 에도 시대에 도정된 백미를 먹는 풍조가 유행했는데 그 영양으로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지위고화를 먹느라고 각기병이 널리 퍼졌다. 오늘날 당뇨병도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서 퍼진 일종의 유행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뇨병은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다. 당뇨병 의사가 처방하는 약만 먹어서는 완전되기 어려운 병이다. 그렇다면 약을 먹으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활을 개선한다고 해서 당뇨병이 호전될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병이 나아지지 않는 환자가 꽤 있다. 식사를 거르나 운동 요법을 치르는데도 증세가 나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나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한 끝에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포식시대의 영양 부족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당뇨병은 과식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정반대이다. 즉 영양소가 모자라서 생기는 부족병이다. 그러므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면 증세는 호전이 된다. 따라서 약 복용이나 식사요법, 운동요법을 실천했는데도 당뇨병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영양을 보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뇨병을 아무리 오래 먹어도 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초등학교 때 배운 3대 영양소를 기억해보자. 여기에 당뇨병을 다스리는 열쇠가 숨어있다. 당뇨병을 다스리는 열쇠, 영양소.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서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라고 한다. 이들 영양소, 즉 탄수화물, 당,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 B1, B2, 또 등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서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 돌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가 혈액 속에서 일어나면 고혈당, 고지혈증이 되며 지방세포의 축적이 되면 비만으로 이어져서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비타민은 음식물 속에 매우 적게 함유된 유기물이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포도당의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비타민 B군은 체내에서 합성될 수도 없다. 한편
미네랄은 우리 몸속의 구성 요소인 이렇게 아무렇게나 잘 먹는데 아연 결핍이라니 당뇨병, 유전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환자 대부분의 발병 원인은 유전과 관계없다.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 습관 탓에 영양 부족에 빠져서 당뇨병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에 의존할수록 회복이 어렵다. 당뇨병 환자 중에서 겁낼 거 없어 약만 먹으면 혈당이 조절되라며 당뇨병을 너무 쉽게 여기는 이가 있다. 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병원과 약국에서는 반드시 약을 먹도록 처방한다. 하지만 약의 첨부 문서에는 약을 안 먹어도 낫는 병이다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이는 의료기관 참고용 설명서에 있는 내용인데 약의 복용에 관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달려있다. 단 식사요법, 운동요법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을 때만 국한한다. 즉 식사요법, 운동요법으로 적절히 실행한다면 약을 안 먹어도 당뇨병은 이렇게 개선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약으로만 치료하려고 한다면 먹어야 할 약만 늘어날 뿐 당뇨병은 낫지 않는다. 실제로 나는 30년 넘게 약국을 경영하고 있지만 당뇨약을 먹고 완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어느 의사단체나 실시한 추적조사에서 약을 늘리거나 주사를 놓아도 낫기는커녕 서서히 악화된다는 결과도 있다. 더욱이 약에는 의료 부작용이 따른다.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저혈당이다. 저혈당이 되면은 몸의 중추인 뇌 기능이 정지되어 목숨까지 위태로워진다. 왜냐하면 포도당이 뇌의 유일한 활동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뇨약의 대부분은 극약으로 지정되어 있다. 당뇨약이 이토록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맥주 양조의 부산물인 효모에 크롬이 많이 들어있다면 생각이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사실은 다르다. 맥주는 이미 효모가 분리된 상태이다. 다시 말해서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맥주 찌꺼기까지이다. 양조 효모인 이 찌꺼기에는 미네랄 많이 들어있어서 애완동물들이 아주 좋아한다. 크롬이 중요하다고 해서 남용해서도 안된다. 모든 종류의 크롬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기크롬, 유기크롬 등의 단독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쓰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독 미네랄로 제조한 보충제나 아닌 천연물로서 크롬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그러면 양조, 효모, 또 톳, 가리비, 수박, 호박씨, 이탈리아 파르마산 치즈, 소 뒷다리살, 통밀빵, 밀개떡, 곶감, 바지락, 참치, 가드랑어, 두부에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B1은 장시간을 사용하는 탄수화물 대사의 시동장치인 비타민 B1이 소모된다.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바뀌기까지 3단계의 대사 경로를 거치는데 비타민 B1이 모자라면 3단계도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밥이나 빵을 먹더라도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젖산으로 변해버린다. 그리고 젖산은 체내의 특정 부위에 쌓여서 어깨 결림이나 요통을 일으킨다. 눈을 혹사하는 생활하는 탓에 혈당이 오른 사람은 운동을 적절히 하면서 비타민 B1을 보충해야 한다. 비타민 B1은 싹튼 종자나 콩, 바라, 현미, 밀싹, 고구마, 순, 옥수수싹, 양배추. 비타민 B6는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채소를 꼭 섭취해야 한다. 무리 없이 식사량을 줄일 수 있고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다. 채소에 들어있는 B6나 마그네슘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을 보호한다. B6는 신선한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식스가 부족하면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의 대사 작용이 원활해지지 않는다. 결과로 췌장이 타격을 받아서 당뇨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당뇨병에 걸려서 쉽게 초조해하거나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이 꽤 있는데 신경안정물질의 생성에 필요한 B6의 부족이 원인일 수가 있다. B6는 녹색 채소, 곡물, 해조류, 양배추, 싹, 밀싹, 해바라기 싹 등이 많이 들어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일정 비율로 존재한다. 뼈 속에는 또 조직 속에서 2대1로 존재하지만
오줌으로 1:1의 비율이 배설된다. 당뇨병으로 혈당치가 200 이상 오르면 오줌에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도 섞여서 배설되므로 골다공증에 걸리기가 쉬워진다. 당뇨 환자는 자기관리를 소홀히 하면 생명이 위태롭다. 대혈관장애, 말초신경장애, 망막증, 신증, 당뇨병에 걸렸는데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의 예측대로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이 크다. 하지만 식사관리를 비롯해서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발병 시기를 얼마든지 늦출 수가 있다.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연 이외의 비타민, 미네랄, 셀렌, 한국인과 일본인의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가 나빠지면서 시작이 된다. 셀렌은 양이 적은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고혈당 상태의 몸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셀렌은 우선 인슐린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세포에 작용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꿀 때 활성산소를 제거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 당뇨병 환자이면서 흡연자이거나 비만한 사람에게 특히 필요한 미네랄이 셀렌이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인슐린 주사를 맞는 사람은 인슐린 작용이 빨라져서 도리어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연과 마찬가지로 셀렌도 보충제로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셀렌만 장기간 섭취하면 역효과를 가져온다.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할 때 필요한 활성산소마저 제거해 오히려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어서 증상이 나빠질 수가 있다. 멍게, 가드랑어, 뱀장어, 삼치, 정갱이, 대구 등등 연어, 얼떡이, 굴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 세포에 작용하는 인슐린의 기능을 개선하여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미네랄이다. 그러면 당뇨병 경력이 오래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보다 남성에게 부족하기가 쉽다. 특히 비만한 사람이란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 미네랄이다. 살찐 사람의 지방세포에는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생리활성물질이 나온다. 또 환자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을 먹더라도 그 작용이 방해를 받으면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내로 들여보낼 수가 없다. 맥주는 당뇨병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당뇨보다 무서운 것은 합병증이다. 당뇨병은 자극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당뇨병에 걸리면 급속히 혹은 몇 년 안에 만성 합병증이 생긴다. 수많은 합병증 가운데서도 특히 치명적인 것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혈관이 파열되는 대혈관장애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당이 높아지는 현상만으로 동맥경화의 진행이 빨라지고 혈관이 터질 위험이 닥치는 것이다.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다. 당뇨병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당뇨병이 이렇게나 무섭다. 더구나 합병증이 나타날 때까지 별다른 자극 증상이 없다. 삶이 어시다고서 천이 위에 도로인 혈관을 좀 먹어서 뇌혈관이나 심혈관까지 단숨에 손상시킨다. 편안히 밥상을 일상을 보내던 사람이 3분 뒤에 갑자기 목숨을 잃는가 하면 감기에 걸린 게 화근이 되어서 대여섯 만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만성질환이고 하지만은 짧은 기간 내에 인생을 끝내기도 하는 무서운 면이 있다. 그렇다면 당뇨병 합병증에 대처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실은 그렇지도 않다.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면 대혈관 장애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합병증이 생기는 시기도 늦출 수 있다. 대혈관 장애 이외의 당뇨병 합병증은 대체로 발병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3대 합병증은 말초신경장애, 당뇨병 망막증, 당뇨병 신증이 있는데 그 발병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말초신경장애, 당뇨병에 걸린 지 약 3년 후부터 발병한다. 망막증, 당뇨병에 걸린 지 약 5년 후부터 발병한다. 망막증, 당뇨병에 걸린 지 약 8년 후부터 당뇨병 신증이 온다. 투석이 필요해진다.
말초신경장애는 3년 때부터 오는구나. 식욕부진, 미각 이상. 우리는 침으로 음식을 녹이고 혀로 맛을 느낀다. 침의 성분은 단백질인데 이것의 합성에도 아연이 필요하다. 침으로 녹인 성분에서 맛을 느끼는 세포에도 아연이 많이 들어있다. 아연이 모자라면 맛을 느낄 수 없어서 미각에 이상이 생긴다. 미각은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독소 등 위험을 감지하는 중요한 기능도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부위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다. 암은 당뇨병이 발생하면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데 이것도 아연 부족과 관계가 있다. 후쿠오카에는 주민은 연령과 직업이 평균적인 일본인과 같다고 하여 일본 국민의 축소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데 일제 왜 이렇게 생기냐? 첫째, 면역력의 저하. 혈액소가 백혈구는 몸에 침입한 병원균을 잡아먹거나 이물질을 공격해서 우리 몸을 보호한다. 당뇨병으로 혈당이 오르면 백혈구도 자체의 단백질에 포도당이 결합하는 탓에 변절되고 만다. 변질된 백혈구는 암세포를 제대로 방어할 수가 없고 게다가 고혈당인 사람은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또 면역세포도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체온이 높으면 면역세포의 작용이 활발해지지만 아연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필요한 체온을 만들 수가 없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다. 둘째로 아연 부족으로 유전자의 오작동이 일어나기 쉽다. 인체는 오래된 세포에서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매일매일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복제해. 이것이 전제인데 여기에도 아연이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상적으로 세포를 만들지 못하므로 면역세포의 작용이 저하되고 비정상세포의 처리도 충분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암과 당뇨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암과 아연의 놀라운 효능을 이렇게 해서 아연을 효과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은 하루에 필요한 아연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에 12에서 13, 실제로는 거의 훨씬 못 미친다. 아연은 채소 중에도 콩과 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또 어패류와 견과류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어느 쪽이든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은 삼가야 하고 가까운 바다에는 중금속이 흘러들어서 어패류 생체 속에 농축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열량이 높으며 아연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도 함유하고 있다. 보충제를 함께 사용해보자. 조금 비싸더라도 천연의 영양 보충제가 효과적이다. 보충제 등으로 아연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 나머지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아연의 과다 섭취로 말미암아 미네랄의 균형이 깨어져서 항산화 요소의 활성이 저하되기도 하고 빈혈이 생기거나 인슐린의 분비가 줄어드는 일도 생긴다. 일시적으로 두통, 구역질, 위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아연 섭취를 중지하면 사라진다. 아연은 인슐린의 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의 원료도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또 활성산소까지 제거하는 수가 있다. 아연이나 철, 칼슘 등의 단일 미네랄만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역효과를 낳는다. 같은 종류의 미네랄이라는 점에서 유형이 서로 닮았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될 때 경쟁을 벌여서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까닭이다. 빈혈 개선으로 당화 수치가 낮아진다. 돌리자. 간단한 계산식은 많은 양의 철분을 섭취하면 아연의 흡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쉽다. 빈혈을 하루빨리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한 종류의 영양소를 대량을 섭취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못하다. 적은 양으로도 흡수가 잘 되는 방법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같은 철분제여도 햄철과 또 다른 것이 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우리 몸에 아연이 부족하면 뇌, 근육, 신장 등 아연의 저장고 구실을 하는 기관은 자체에서 아연을 배출한다. 그리고 그 조직은 쭈그러든다. 당뇨병 환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도 3배나 높다고 하는데
아연 부족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본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대항하려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는 스테로이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이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상태가 지속이 된다. 이럴 때는 내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더 나오지 않도록 분비 스위치를 꺼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내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할 때 필요한 미네랄도 아연이다. 따라서 아연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골다공증, 입꼬리염, 손톱 변형, 거친 피부, 건조한 모발. 아연은 체내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때 필요한 영양소다. 그러므로 아연이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이 잘 되지 않아서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또 부스럼이 생기고 구내염, 입꼬리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비타민과 미네랄, 그 중에서 아연은 꼭 챙겨 먹도록 하자. 당뇨병의 원인은 영양 불균형이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된 영양 균형을 갖자. 아연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과 질병으로서는 빈혈이 나타난다. 이게 참고로 계산하면 이렇게 식사량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빈혈이 온다는 건데, 몸에서 수은, 카드뮴 등 유해 성분을 가두어 이런 단백질을 간에서 많이 만들수록 해독력이 강해진다. 그러므로 간의 해독력을 강하게 하려면 그 원료인 아연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참고로 말하면 모든 생명체는 해독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바다에서 서식하는 작은 조개를 비롯해서 고래나 소에 이르는 모든 생물에 이러한 단백질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해독 단백질 속에는 수은, 카드뮴 같은 해로운 미네랄이 들어있는 게 당연하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염된 토양이나 해양에 사는 동물과 어필에는 많은 양의 유해 미네랄이 들어있다. 편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을 해칠 위험을 줄이는 열쇠이다. 아연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에도 필요하다. 활성산소는 아연과 같은 적합한 미네랄이 있으면 물로 바꿔서 안전하게 배설되지만 혈당이나 후면은 온몸의 혈관에서 활성산소를 발생시켜서 염증을 유발한다. 활성산소는 몸속에 침입한 병원균을 죽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을 무차별적으로 손상시키기도 한다. 활성산소는 혈관 속에서 산화작용을 일으켜 살갗의 기미, 주름과 또 귓보로 주름이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혈관벽도 파괴한다. 이렇게 상한 혈관벽에는 이를 복구하고자 혈소판이 모여서 딱지가 생기는데 여기에 적혈구가 걸려들면 혈전이 된다. 혈당이 높은 사람은 혈관에 혈전이 생기기 쉬우므로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대혈관 장애에 걸릴 위험을 늘 안고 있다. 이처럼 아연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미네랄이고 당뇨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당뇨병 자가검진 테스트에서는 다리에 지가 젖어난다, 손발톱이 약해졌다, 빠지거나 갈라지는 일이 많다, 갑자기 비염이 걸리고 피부가 가렵다, 평소 체온이 평균 낮다,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또 비타민 입안에 염증이 생긴다, 많은 약을 먹고 있다, 목이 마를 때가 있다, 입맛이 바뀌었다, 빈혈 증세, 몸이 차갑고 스트레스, 잠들기 힘들고 변비가 있다, 식사와 생활을 어떻게 가족에서 저녁에 먹지 않으면 설탕이 탄수화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줄이도록 해야 될 것이다. 아연은 뼈에 저장되는 필수 미네랄의 일종으로 뼈 미네랄이라고도 불린다. 뼈에 칼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연. 골수는 혈액 성분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만들어낸다. 아연은 이 혈구들의 원료이기도 하다. 골수가 만든 적혈구는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운반한다. 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활동할 수 있으며 산소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운반할 때 적혈구 자체도 혈액 속의 포도당을 많이 소비한다.
이렇게